안녕하세요. 펑크 소설가입니다. 흥무패 21회차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쓰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거기 좀 많이 봐주세요. 커뮤니티를 에다가 뭐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분석으로 경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결과가 조금씩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뭐 퇴장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95분에 막 로스타임 끝나기 전에 버저비터 터지고 이런 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터지면 딱 하고 넘어가세요. 네, 저도 계속 아쉽고 있습니다. 제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진짜 막 어이없으실 건데 여기 다 맞춰놓고 하나 틀려가지고 나가리 되는 게 제 일입니다. 네, 그렇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승무패 21회차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21회차 경기들은 이렇게 있고요. 펜스 8강부터 롯데 무조건 갑니다. 네, 무조건 가요. 아무리 강팀이라도 롯데 가요.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요거 롯데 갈 것 같은데 제가 뺐어요 그냥. 왜냐면 예측이 힘들어. 네. 이거는 승을 잡고 가던가 승을 잡고 가던가 아니면 무패, 예, 승무패 다 이렇게 치라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롯데 돌려요. 근데 레알이 현재 지금 선수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길 것 같고요. 승무패 다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최근 이야기 되게 많은데 또 감독도 계속 바뀌고요. 해가지고 막 짜증나요. 네. 첼시는 램파드가 임시 감독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게 결정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램파드가 오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면 램파드가 첼시를 바로잡을 정도 능력이 되면 그 전에도 잘했을 거예요. 네. 그 정도 팀도 못 건설하면서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에버튼에서도 안 됐었고 그전 첼시 때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연킬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자꾸 램파드를 이렇게 소비하는 게 램파드가 진짜 좋은 감독 그 자질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꾸준히 클 수 있는 팀에 가야죠. 에버튼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어떻게 첼시를 잡습니까? 그때보다 더 대가리 커진 선수들만 들어왔는데 그러는 유로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참, 램파드도 꼭 받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알아서 하겠죠. 영국은 감독으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영국은 자국 감독을 기르려면 자꾸 이렇게 막 강팀을 맡겨가지고 감독을 기르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독일 보세요. 성공했잖아요. 독일의 그 감독 그 교육 시스템으로 배출한 최고의 감독이 나이에스만을 지금 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첼시가 지금 나이에스만이 당장 안 되니까 빵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스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그런 좋은 감독이 됐습니까? 그런 좋은 감독이 된 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죠. 지도자 교육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돈이 없습니까? 뭐 인프라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그냥 뭐 말이 안 나오네. 원래 영국도 좋은 그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왜? 좀 유명하다 싶으면 대다 쓰거든요. 그거 뭐 경력 갈아 땜빵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감독 쓰거든요. 이거를 허락을 해주니까 개판이 된 겁니다. 체계를 갖춰야죠. 이탈리아 세리에 A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독일처럼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못하나? 왜 안 하는지 그 때문에 얘기했고요. 왜 챔피언스 8강부터 롯데 무조건 간다는 얘기였고 1부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예, 라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몇 경기 지고 시작할 거예요. 보자. 레알 마드리드 지웠고요. 그리고 베티스 카디스 요거는 안전빵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알메이라 알메리아 발렌시아랑 바야돌리드 소시에다 뭐요 한 경기 더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아 에스트 아, 어디 갔지? 라이오 여기 맨 마지막 경기. 네, 요즘에 아틀레티코 바닥 섰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라이오가 잘하긴 하지만 바닥 섰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빡빡한 경기이긴 한데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첫 경기 에스파뇰이랑 빌바오 경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득점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했어요. 4월 3일날. 얼마 전이죠. 에스파뇰은 그 전 감독을 자르고요. 루이스 가르시아를 부임시켰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자른 거고요. 근데 솔직히 감독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에스파뇰은 모든 걸 감독 책임으로 넘겼어요. 사실 뭐, 아, 좋은 감독이거든요. 보여준 것도 많고 전술적 깊이도 있고 예. 근데 너무 뭐 편향적인 선수 영입 그러니까 보드진의 문제죠 한마디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감독의 시스템을 망가뜨렸어. 근데 그걸 그 탓을 다 감독한테 넘기고 아, 이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루이스 가르시아를 영입했습니다. 감독으로. 루이스 가르시아는 81년생 에스파뇰 레전드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팀의 그 위기를 레전드를 영입해서 돌파해보겠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망한 몇몇 팀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이번에 뭐 첼시로 감독 부임한다는 얘기가 있는 뭐 램파드가 있고 감독 대행으로 램파드가 있고 그리고 뭐 제라드도 있죠. 제라드도 이렇게 뭐 레전드라고 감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창은 배워서 올라와야죠. 네. 프리미어리그 같은 그 리그에서 특히 더 심하고요. 라리가도 만만치 않아요. 라리가에 지금 이 명장 노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진짜 썩어도 준치인 감독들이 몰려 있거든요.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감독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런 감독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데 곳에서 이런 노장들이랑 심팽이랑 붙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뭐 루이스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좀 똘똘한 선수긴 해요. 근데 그게 감독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봐요. 팀은 위기인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진짜.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파뇰이랑 아틀레틱 빌바오가 붙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는 지금 유스팀이랑 하부팀 레알에서 인수한 세 번째 서브팀인데요. 여기 감독으로 해가지고 작은 팀이에요. 한 10명 들어가는 구장 갖고 있는 작은 팀이에요. 네, 이 팀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시즌 막판에. 그러니까 뛰어난 감독 자르고 성적이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지만 그건 솔직히 감독 잘만 아니죠. 그러니까 코치 연수를 에스파뇰 강등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하는 건데 이게 참 첫 경기부터 비교가 되는 게 빌바오예요. 하필은 발베르데 감독 매우 침착한 감독이죠. 예, 진짜 그 침착은 전술로도 뭐 문제 없고요.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최고의 명장이 이끄는 팀과 전략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파델리에서 엄청 힘 뺐다는 게 문제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코파델리에서 연장전까지 갔거든요. 엄청 힘 뺐어요. 빌바오는 코파델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빌바오가 7등인데 여기 보면 승점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리고 시즌 끝날 때까지
4등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5등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코파 델레이를 우승하면 유로파를 갈 수 있으니까 1등을 하면 컨퍼런스를 가죠. 유로파랑 컨퍼런스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빌바오가 아래 팀들이랑 경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코파 델레이가 큰 대회긴 합니다. 코파 델레이는 스페인에서 최고로 챙기는 컵대회잖아요. FA 컵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아주 큰 업적입니다. 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너무 뺐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상황은 원래 이전 감독이었으면 저는 에스파뇰 찍었을 겁니다. 근데 팀핑이 와가지고 이 노련한 노장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 승을 축으로 잡고 배팅을 할 생각입니다. 빌바오 승을 축으로 잡고 배팅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와 헤타페의 경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랑 헤타페 경기입니다. 예, 소시에다드의 이만홀 감독이죠. 예, 이만홀 감독은 이제 리그만 날아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전에 뭐 컵을 하나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 떨어져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만 진출하면 돼요. 적기죠.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기 적기고요. 이만홀이 뭐 4-2-4 포메이션의 두줄 수비형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더로 안정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들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혹시 여기 잘 안 보이신다는 분은요, 스마트폰으로 봐서 그러신가? 제가 만약에 좀 구독자가 좀 많이 생기고 이러면 제가 PDF로 그 주 분석을 이거 PDF 해도 되려나? PDF로 하는 서비스하는 PDF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려나? 이게 다른 사이트에서 폰 자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런 것도 생각 아니 뭐 문자만 쓰면 되니까 그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건 품이 많이 드니까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요런 제 자료 이 자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 네. 엑셀 파일로 한 50개 되는데 뭐 시즌별로 이렇게 리그별로 싹 정리해가지고 됩니다.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책으로 몇 권은 나올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고 싶으면. 너무 이게 좀 내용이 산발적이라 가지고 하고 그런 얘기였고요. 우선 이만홀이 기본 포메이션을 4-2-4-1 두줄 수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고 짧은 패스를 빌드업하는 형들의 변형 3백 전술을 쓰는 거예요. 4백으로 써있지만 실제 경기 중에는 3백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팀에 따라가서 오른쪽 윙백이나 왼쪽 윙백을 올려요. 그리고 3백을 만듭니다. 상대가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리면 가운데랑 윙이 가운데랑 양쪽 윙이 두터워지죠.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이드로 최대한 스피드 있게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투톱이 그 공을 받아먹는 겁니다. 예. 이제 리그만 하면 돼서 자원이 남아요. 딱 쓸 거예요, 이제. 지금 원래 이 팀은 유럽 리그까지 뛰기 위한, 유럽 컵대회까지 뛰기 위한 이 스쿼드를 가졌었거든요. 거기에는 살짝 모자라는데 이제 리그만 뛰면 로테를 돌려도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타페가 소시에다드랑 좀 항상 좋지 않아요. 예, 그게 조금 문제고요. 승패라고 해놨는데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키케세티엔 감독입니다. 키케세티엔 잘생겼죠. 이 잘생긴 이 감독님 키케세티엔 감독이에요. 과감한 5-3이나 여기 보시죠. 5-3-2 예. 5-4-1 3-5-2 포메이를 쓰면서 유동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4-4-1 저 위에 그 변형 3백을 이 사람이 먼저 썼었거든요. 예. 썼었는데 각 팀의 뭐 압박이나 뭐 역습 주도로 해가지고 이 팀 사정상 해가지고 이제 원수 철학에 변화를 준 케이스예요.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흔들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5백을 줍니다. 네. 5백에서 3백으로 변할 포메이션이라서 뒷공간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고 볼란치 겸 센터백을 보는 선수의 능력치에 따라 팀의 수비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제 얘네들도 잘하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요 수아레스 얘인데, 수아레스 얘도 뭐 계속 바꿔주니까 나름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페타페의 가장 큰 문제는 순위죠. 시즌 중반에 팀이 흔들리면서, 아, 그때 너무 많이 쳐지는 바람에 박살났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지금 회복한 상태예요. 예, 회복한 상태고요. 특히 최근 전적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8득점 6실점. 소시에다드보다 잘 나가요. 소시에다드는 유럽에 집중한 강팀을 만나면서 거기 집중한다고 리그를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도 순위가 4위죠. 예. 이제부터 이제 리그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헤타페는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피케 감독의, 플로렌스 감독의 이제 전술이 이제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게 사실 헤타페 문제 다른 거예요. 헤타페는 플로렌스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게 확정됐거든요. 뭐, 보르달라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선수를 살 때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 합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수 계약을 다 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서 했을까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얘기죠. 얘기 다 끝났다는 얘기. 감독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 감독이랑 재계약하는 게 난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보르달라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보르달라스가 온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이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줘야 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물이 올랐습니다. 예. 선수들이 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원래 공격은 별로였어요. 이 미들이랑 수비진이 물이 올랐습니다. 이제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한 시즌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면 또 팔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소시에다드의 그래도 그 기본 가락부가 있으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최근에 잘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헤테파이 승을볼까지 했는데, 홈 성적만 보면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좋아요. 예. 원정 성적이 13위인 헤타페가 넘볼 힘은 아닙니다. 최근 전적 원정이 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승은 없거든요. 좋지도 않아요. 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무승부를 보고 무승부를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바야돌리드랑 마요르카 경기는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바야돌리드는 선을 잘 타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운도 좋고 파체타 감독이 팀의 용어를 갈아넣는 수비 축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야돌리드랑 뭐 순위를 보면요. 현재 마요르카는 의외로 안정적인 리그를 보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바야돌리드는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올 시즌이 꼴등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빡센 시즌입니다. 예. 물린 팀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 34라운드까지는 봐야지만, 이 어느 정도 이게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바이아돌리드 상태는 이렇고요. 이 바이아돌리드의 문제점이 공격력이었거든요. 예. 그 바이아돌리드의 문제점이 공격력인데, 이 공격을, 아, 하일 크리스토퍼 레니를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마이카 출신이라는 좋은 운동 능력과 빠른 주력을 보유하고 있어 심서 돌파에 능하죠. 긴 다리에 보폭이 넓어 그만큼 성큼성큼 치고 올라가 슈팅 때리는데 이것도 강하고요. 예, 좋아요. 선수. 다만 수비 가담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걸 이제 배워야 되고요. 이 선수는 이 선수를 영입했어요. 바이돌리드가 초반 2경기 정도
붐을 타다가 다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다시 최근에 다시 이 선수의 활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선수가 이제 요때 왔거든요. 2월 달에 2월 달에 와가지고 두 경기 잘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꼬라박았어요. 두 경기 꼬라박았는데 그 뒤에 이제 리그 정을 한 이제 L체전부터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끌어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골을 넣고 있어요. 골을 넣고 있어요. 예. 이건 그 캐나다 그 아메리카 그거고요. 예. 캐나다에 갔다 와가지고 한 경기 쉬기도 했고요. 이게 계약이 돼 있대요. 예, 국제대회 갔다 그 A매치 데이 이후에는 쉬게 해주는 뭐 계약이 돼 있다나 봐요. 뭐 그런 계약이 돼 있다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25골 막았다 그랬는데 28골을 늘렸어.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골을 넣는 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옴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좀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잘 하고 있죠. 예. 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의가 진짜 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전적을 보면요. 최근 5경기 동안 마요르카가 너무 안 좋아요. 2무 3패죠. 2득점, 5실점. 득점이 2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바야돌리드도 거지 같아요. 예, 거지 같은데 이 4골 중에 2골을 새로 데려온 애가 넣습니다. 맨이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는 지금 똥 대 똥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야돌리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무승부가 제일 유력하긴 한데 저는 바야돌리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할 얘기 많긴 한데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알메리아랑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는 알메리아랑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알메리아는 감독 전술도 부족하고 팀도 부족하죠. 예, 측면만 파는 전술이 너무 단조롭긴 합니다.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전술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감독이 팀을 굴리고 있긴 합니다. 네, 감독이 팀을 굴리고 있긴 하고요. 현재 순위를 봐줄까요? 순위를 보면 강등권이죠. 근데 지금 현재 강등권이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한 라운드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뭐 카디스가 내려갔다가 다시 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홈 경기 순위가 너무 좋습니다. 알메리아는 홈 경기가 1승 2무 5패인데 최근 전적이요. 홈 경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2승 1무 2패. 그래도 7득점 7실점.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있죠. 네. 그게 장점입니다. 알메리아. 알메리아 그게 장점이고요. 알메리아 경기를 조금 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강팀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흔들렸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강팀한테는 뭐 그냥 여지없이 깨지고 바르셀로나를 잡기도 하고 막 신기한 팀이긴 한데 그만큼 이게 팀이 조금 도깨비 방망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의 상대팀인 발렌시아는 현재 순위가 최근 전적은 올라오고 있죠. 6득점 5실점으로 최근 전적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안 좋아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최근 5경기 동안 원정에서. 심각한 지표죠. 네, 심각한 지표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2승 1무 2패 3득점 5실점으로 근데 왜 득점력이 중요하면요. 현재 이 바뀐 감독이요. 루벤 바라라는 감독인데 이제 발렌시아 레전드거든요. 그래도 이 감독은 어느 정도 감독질을 좀 하다 와가지고 다른 팀이랑 좀 다릅니다. 예, 다르긴 한데 물론 레전드 갈아넣기죠. 뭐 레전드를 이용해가지고 팀의 그거를 조금 분란을 좀 잡아보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발렌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터린 구단이고 여기 나가면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예. 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산다 그래도 살 사람이 있으려나? 그래도 발렌시아 명문인데 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독이 하는 걸 보니까, 일단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그냥 간단하게 수비하면서, 어, 상대 자책골로 얻은 1점을 지켜가지고 승리를 따냈어요. 예,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상대가 오는 공격 루트를 잘 막았어요. 운도 좋았고, 예. 이제 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한 점 실점한 것도 대단했죠. 왜냐면 잘 막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팀의 수비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강등권 탈출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하는데 이 경기가 발렌시아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렌시아의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습니다. 예. 발렌시아의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고요. 음, 그래가지고 조금 팀이 이제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 선수들 수비만 한다니까 조금 그렇긴 하죠. 예. 라이오가 참 좋은 팀인 게 라이오에 유명한 선수가 별로 없는데 라이오는 참 팀이 잘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아 카바니가 조금 문제긴 하지만 카바니가 문제지만 뭐 뒤에 뭐 카스티오 같은 선수도 있고 충분히 스쿼드의 두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바하라 감독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요 경기를 발렌시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알메리아의 홈에서 성적이 좋아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무승부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요 경기는 발렌시아 승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주 빼면 좋은 팀이에요. 네. 구단주 빼면 좋은 팀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 일부 스페인 프리미어리가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독이 계속 바뀌네요. 한 시즌 내내 감독 얘기만 하다가 바뀐 감독 이야기 소개하다가 끝나요. 이제 또 이제 2부에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 할 건데 아마 2부 녹음 시작할 때쯤이면 이제 첼시도 오피셜이 날 것 같은데 하네요.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